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김수란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35번째 생일입니다. 어머님이 시댁에 오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주신다고 하여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제 생일이라 남편과 행복하지만 소소한 파티를 즐기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생일날 꼭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녀오기로 했죠. 남편이 어머님께서 어제 전화로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했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잡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잔치상에는 잡채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오늘은 나를 축하해 주실 수도 있겠지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냐, 우리 수란이 왔구나. 일하느라 피곤하지? 앉아,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생일인데 며느리 생일상은 차려줘야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아들 너도 어서 앉아.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너 먹으라고 뼈만 쏙쏙 발라놨다. 요즘 회사 일 힘든데 많이 먹어. 제 생일 밥상인데도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은 없고 남편이 좋아하는 육류와 장아찌 종류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게 차려진 것은 미역국 한 그릇뿐이었죠. 어머님은 현수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라. 아이고,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봐라. 더 먹어야지. 현수, 너 어릴 때도 이거 좋아해서 내가 꼭 했었다. 라며 남편에게만 집중했어요. 아들아, 더 먹어. 내가 잘 먹어야 나도 보람이 있지. 수란이는 살 더 찌면 안 되니까 조금만 먹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더 퍼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저는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죠. 죄송하지만 더는 못 먹겠어요. 입맛이 없네요. 라고 말하니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정성껏 차렸는데 너만 유난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 생일 밥상인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며 남편 잔치상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엄마가 기껏 힘들게 차려주셨는데 왜 그러냐며 저에게 야단을 쳤어요. 저는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 엄마가 아들한테 치우쳐서 그렇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현수야, 그게 문제야. 당신은 좀이라고 말하지만 난 매번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 오늘은 내 생일이었어. 근데 당신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겼잖아. 남편은 사실 본인도 미안했다며 어머님이 본인만 챙기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마 어머님은 제가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은 건 그 밥상에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댁에 와서 느꼈던 모든 소외감과 모든 차별을 한꺼번에 마주한 것이라는 걸. 그때 저는 아, 나는 평생 이 집의 외부인이구나 를 깨달은 거죠. 남편은 집에 와서 어머님께 제가 오늘 너무 속상했으니 내일 사과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본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오늘 수란이 생일인데 수란이가 좀 많이 속상했나 봐요. 엄마도 수란이한테 먼저 생일 축하한다.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응. 그때 전화기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시는지 저에게까지 다 들렸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내가 왜? 내가 그년 생일상 차려주느라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소리 지른 건 괜찮고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아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마누라 눈치나 보고 살 거면 내 아들 아니야. 너 그럴 거면 당장 그 계집애랑 이혼해.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저는 어머님이 나에게 이혼을 선물하셨으니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저랑 같이 갈지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혼자 돌아가던지. 남편은 제 앞에서 어머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둘게요. 수란이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아들 아니고 이제 혼자 서볼게요. 결국 어머님의 극단적인 태도는 남편을 며느리인 제 편으로 돌려 세우게 되었고, 어머님 스스로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죠. 6개월 후 어머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남편이 걱정돼서 연락했다고 소식 좀 알려달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도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일방적으로 저한테 사과하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때 남편은 저 모르게 어머님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저는 이미 남편이 어머님과 만났을 거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을 절대 놓지 못할 테니까.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 만나러 간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을 때 어차피 저한테 어머님께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라라고 이야기할 게 뻔한데 말해서 뭐하냐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당신을 낳으셨고 어머님과 당신의 관계를 내가 간섭할 권리는 없지. 하지만 생일날 어머님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 시댁에 가는 일, 시댁 행사에 참여하는 일, 시어머님과 만나는 일. 나는 영원히 없을 거야. 당신이 아들이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싶다면 당신 혼자 해. 나는 그 관계에서 완전히 손 뗄 거야. 이게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의 단호함에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지난날의 모든 갈등이 이 조건으로 끝난다는 사실 때문인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제 명절날이면 남편이 어머님께 수란이 회사 출장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해서 해외 드라마를 보며 명절 음식 대신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머님의 사랑과 아내인 저의 조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 잡아 있겠죠.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유지됐지만 며느리인 제가 영원히 참여하지 않는 묵인된 균열 상태인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